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신동엽과 금강 여덟 번째 이야기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잡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여 왔을 때 부여 이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신동엽 문학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길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 석탑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밤에 보면 더 아름다워요. 주로 신동엽 시인이 어릴 때 여기서 놀다가 해질 때 되면은 이제 밥 먹으라고 부르러 올 때 이제 이쪽으로 왔다고 그래요. 저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저 지금 맨 아래 기단 쪽에 소정방이 자기가 이 백제를 평정했다 하고 지금 써놨어요. 지금도 보여요. 가서 보면은 부여 전체를 다 태우고 저거 하나 남겼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나마 저거라도 남긴 것이 소정방이가 그래도 저거라도 보는 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남긴 것은 좀 신기해 보여요. 물론 자기 공적을 적기 위해서 저 남겼겠죠. 오랫동안 평제탑이라고 해서 저게 지금 저 소정방이 세운 석탑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마 저 얼마 안 돼요. 저것이 그나마 이제 그 고증을 통해서 백제 탑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에 지금 그 유흥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제1번으로 소중한 것으로 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굉장히 균형 잡혀서 멀리서 보면 아름답기 때문에 작고 아기자기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탑입니다. 아마 그 목탑에서 나무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저 석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 구백제권의 석탑들의 이제 그 모델이 되는 그런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무량사 석탑도 그러고 장하리 3층 석탑도 그러고 굉장히 아름다운 석탑들이 전부 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탑인데 제가 여기를 그 특별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 백제가 망할 때, 그러니까 패망할 때, 그때 부여 전체를 다 불태워 버리고 저거 하나 남았어요. 사람도 다 실어가거나 죽이거나 다 해서 다 없앴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렇게까지 통렬하게 망할 수 있는지, 나중에까지 그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소정방이 정말로 미운 것은 아무리 점령을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그 철저하게 그 일테면은 옛 것을 고증할 수조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초토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백제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신동엽 시인이 서사시 금강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백제 옛부터 이곳은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금강 옛부터 이곳은 썩고 대신에 정신을 남기는 곳. 저는 어떤 얘기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저기가 망했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 하나만 남았습니다.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그런데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석탑 아래 풀포기가 자랐겠죠. 풀포기가 자라면 메뚜기도 살겠죠. 메뚜기가 살면 그걸 잡아먹고 사는 참새도 살겠죠.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죠. 생명은 어쨌거나 지속이 되는 거예요. 대지 위에서. 인간의 삶도 그 위에서 펼쳐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삶이 지속이 되려면은 어쨌거나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그것을 꿈꾸겠죠. 이 역할을 오랫동안 미륵신앙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미륵신앙이 온통 바로 가까이에 있는 논산에 그 관촉사 가면 은진미륵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청주 그쪽에 가서 속리산 가면은 거기도 미륵 여기 크게 자리 잡아 있죠. 좀 내려가서 김제 가면은 금산사가 또 미륵의 본고장이에요. 전부 다 백제 재건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세워져 있죠. 이 그 가까이에 있는 부여에 있는 절이에요. 무량사 아주 근사해요. 거기도 꼭 가볼 만한 곳인데 그 무량사에는 김시습이 살았습니다. 김시습이 죽은 절이에요. 그 절이 김시습이 그려놓은 자화상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무너진 세계에서 제3의 가치관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가까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산은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본고장이죠. 미륵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하층들 민중들의 염원이 어떤 유형의 가치관으로 어떤 유형의 미래 전망을 향해서 계속 한 속에 덧쌓인 거죠. 이렇게 덧쌓이고 덧쌓인 것이 수훈 최재우에 의해서 개벽 사상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이 하층도 이 버림받은 사람들도 이 대지의 사람들도 하늘이에요. 다 생명체 자체가 사람이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소중함, 이것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후천개벽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서양의 메시아 사상이 있다면, 동양의 미륵 사상이 있다면 한국의 후천개벽 사상이 있었다. 제가 후천개벽 사상을 처음 실감으로 이렇게 발견한 건 뭐냐면요. 제가 22살 때 광주에서 5.18을 겪었는데 5.18 겪고 나면 정말로 참혹합니다. 세계가.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광주는 어쩌면 혁명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상가가 필요한지 몰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때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전봉준과 강증산의 노선 비교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강증산은 제가 제 식으로 설명을 다시 해보면은 전봉준이 처음 농민 봉기를 시작할 때 40살인가 그래요. 이때 22살이에요. 강증산이 같이 정읍 사람입니다. 전봉준을 찾아가요. 전봉준이 정말 반갑죠.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 후배가 나를 도우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반갑게 맞아요. 강증산이 형님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실행하면 안 됩니다. 전봉준이 그래요. 아니 자네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뭔 생각을 하길래 지금 실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그래도 안 됩니다. 뜻은 옳은데 지금 시기가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가. 자네는 농민들 다 피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농민들 다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죽자는 말인가. 움직여라도 봐야지. 저항이라도 해봐야지. 강정사는 전봉준의 봉기를 막기 위해서 설득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시대 인식은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틀려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김지아 씨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는 동세계벽이고 하나는 정세계벽이다. 이게 전봉주는 혁명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려고 했고 강증사는 세계관의 혁명을 하려고 했다. 이게 정신혁명을 하려고 했다. 이걸 이제 정세계벽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 표현을 합니다. 전봉준 군대가 패배하고 나중에 그 강정산이 그 시체들을 챙겨서 묻어주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정산이 간 곳은 일본군의 폭탄이 안 떨어지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신비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당시 강정산 보고 이제 상제님이라고 했는데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하고 다녔어요. 우주, 천지 이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 일이 천지공사였던 것 같아요. 이 천지공사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지나치게 그 도가적 상상력과 결합되면서 미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연한 사람이 소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출연해요. 저는 소태산 평전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폭력은 현실 안으로 도피요, 신비주의는 현실 바깥으로 도피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혁명은 전봉준 녹두장군이 꿈꾸었던 혁명은 현실 안으로 도피고 강정산이 꿈꾸었던 그 세계관 운동은 현실 바깥으로 도피었다. 그러면 현실 안으로도 도피하지 않고 현실 바깥으로도 도피하지 않고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아마 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삶이 소태산의 삶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신동엽은 지금 그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전봉준의 길도 강정산의 길도 소태산의 길도 사실은 신동엽 시인이 선택한 길은 아닙니다. 동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하신 박맹수 선생님은 지금 원광대교 총장님이시죠. 동학, 강정산 보고 후동학, 소태산 보고 후후동학이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논법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동학 앞에 전동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오랜 한 속에서 민중의 가치관이 형성돼 나오는 과정, 이 운동, 이 운동을, 이 전동학을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전동학부터 저 후동학 이후까지를 한눈에 담아서 4.19까지를 한눈에 담아서 이것이 우리 역사의 알맹이다. 이것이 우리 민중이 바라보았던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부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쓸쓸하고 요절한 천재처럼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움이 늘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뭐 이 가요로 보자면 이미자, 조용필 이런 어마어마한 이 주류들의 화려함이 아니고 뭐 배호, 뭐 김종호, 김현식, 김광석 이런 그 요절한 천재들의 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아닌지.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역으로 이 현실의 삶이 대안이 아닐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새로운 대안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여는 현실의 영광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잘못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플병에 걸리면은
어린애 상태로 돌아가야 산다고 그래요. 이거 원시 반본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사실은 신동엽 시인의 시정신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부여가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부여의 역사적 경험들이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로 이 시간에 이 산책들을 주로 했었는데, 저 정림사지 5층 석탑 볼 때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제가 부여 와서 하게 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상입니다.